오늘은 여러분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100세 인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늦추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노화의 주요 원인에는 세포 손상 및 기능, 저하, 대사 이상, 만성 염증,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식사 횟수를 줄이고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과연 단식이 어떻게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둘째, 단식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렵기만 한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그 기전들을 살펴보며 간헐적 단식이 어떻게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손상 및 기능 저하입니다. 여기에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체내 독소, 그리고 일상적인 마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될수록 우리 몸의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처럼 고장이 잦아지게 됩니다. 기계가 지나치게 자주, 무리하게 사용될수록 더 빨리 닳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인체의 세포 역시 과도하게 손상되면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식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단식이 유익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뜻하는 오토와 먹는다는 의미의 파지가 합쳐진 것으로 직역하면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정 시간 음식 섭취를 멈추었을 때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노폐물과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원을 더 이상 외부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때 인체는 내부의 불필요한 찌꺼기와 비정상 단백질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을 청소 또는 재활용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무리의 동물이 있을 때 포식자는 건강하지 못한 개체나 약한 개체를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도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을 먼저 제거하고 더 건강한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나 잘못 접힌 단백질, 그리고 조만간 죽게 될 세포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재활용할 수 있다면 마치 자연 속에서 병들거나 약한 개체가 먼저 사라지는 것처럼 전체 세포 집단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더 건강한 세포들이 남아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켜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노화의 주요 원인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 이를 일컫는 말로 염증성 노화라는 용어까지 존재합니다. 만성염증은 사실상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며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들, 예를 들어 혈압약, 콜레스테롤 조절제, 진통제 등은 대부분 이러한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일시적인 감기나 소화불량처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급성 반응은 오히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만성 질환은 다릅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지고 본래 작동해야 할 기능들이 점차 약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치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는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 즉 식사 간격을 조금 더 늘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염증 수치는 C반응, 단백질 CRP과 인터루킨 6IL-6이라는 두 가지 지표입니다. 이들은 모두 몸속의 만성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혈액 수치이며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이 두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조직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관절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노화 관련 요소는 대사 기능의 저하입니다. 대사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원을 받아들여 그것을 에너지나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이 대사 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조직을 회복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대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대사 기능은 점차 둔화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현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축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로 충분히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 미국 인구의 8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더 오래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잦은 식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고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시간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고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가 유지되면서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을 연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다면 다시 지방 연소가 가능해지며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만성 염증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만성 염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고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 역시 함께 감소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고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 그 세포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많아질수록 에스트로겐 생성도 과다해지고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과도한 에스트로겐이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 모두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우세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이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여성은 점차 남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얼굴에 수염이 생기거나 체모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면서 남성의 여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어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 그 이상으로 삶의 질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볼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처럼 보이게 되면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이는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생리불순, 통증, 불임 등 다양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호르몬 불균형과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성욕, 즉 성적 관심의 감소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여 식사 빈도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 성장 호르몬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단식의 가장 뚜렷한 효과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성호르몬의 균형이 회복되고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슐린이야말로 성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호르몬들도 본래의 조화를 되찾게 됩니다. 더불어 인간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개선하여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사란 우리 몸이 에너지와 조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 능력은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산소를 사용하게 되며 이 산화작용은 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산화 과정은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 또는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발생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에너지 생산 능력은 점차 저하되며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질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식은 이러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개선하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고 이미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젊은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식은 기존에 존재하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단식은 미토콘드리아의 청소 작용을 통해 성능이 떨어진 일부는 제거하고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작용, 즉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기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개선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 생산량과 에너지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단식이 노화를 늦추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생리적 과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식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되돌리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은 과학적으로도 확고히 입증되어 있으며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단식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단식을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따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단식이 어렵다거나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일 뿐이며 막상 실천해보면 의외로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식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주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시간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단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간식을 드신 후 다음 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이미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9시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몇 시간마다 음식을 먹어야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잠을 자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몸은 그 시간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렇다면 깨어 있는 동안에도 같은 원리로 몸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전체에서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되 그 섭취를 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시키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이 단식을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의 여유가 있다면 아침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 늦춰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평소보다 1시간 늦게인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며칠 후에는 오전 9시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전 10시로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미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 상태를 실현하신 것이며 그 시간 동안 몸은 필요한 에너지, 혈당, 그리고 ATP라는 세포 에너지 분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이나 일정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을 늦추는 것이 어렵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양가 높은 스무디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출근 시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오전 8시에 드시고 점차 그 시간을 9시, 10시로 늦추는 방식으로 아침 식사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첫 식사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무리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식사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어 식사 간격을 늘릴 수 있다면 반대 방향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식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음식을 섭취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평소에 밤 10시에 간식을 드셨다면 처음에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익숙해지면 저녁 8시, 나아가 저녁 7시까지도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점차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저녁 식사를 오후 7시에 마친다면 무려 15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것을 15-9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며 하루 24시간 중 9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5시간은 단식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90%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방식은 매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한 번만 시도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음식을 드셨는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더 간단하고 시간을 절약해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식에 익숙해지면 점차 공복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고 심지어 아침 식사를 깜빡 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무디를 미리 만들어 두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지만 하루 일과에 집중하다 보면 식사 생각조차 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충분히 에너지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건너뛰고 정오쯤 점심을 드신 다음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간헐적 단식을 완전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한 가지 변화를 통해 단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끊임없이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번 식사를 준비하고 시간을 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번거로움을 동반합니다. 반면 간헐적 단식은 식사 횟수를 줄이면서 더 질 높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것은 바로 18-6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중 18시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나머지 6시간 안에서만 식사를 하는 패턴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2시간 단식이 더 편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6시간, 18시간, 심지어 20시간까지 단식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직접 시도해보고 가장 편안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외에 특별한 조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들은 식욕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설탕 섭취를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올리는 식품이 아니라 중독성과 강한 욕구를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하여 감정 상태까지 변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설탕을 줄이거나 끊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은 진짜 음식, 즉 가공되지 않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단 구성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영양 가이드라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지방 섭취를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을 전체 섭취 칼로리의 30%로 제한하라는 기존 권장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고품질의 건강한 지방이라면
50%, 60%, 심지어 70%까지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 그 지방이 자연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몸에 좋은 지방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식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식사 중 한두 끼에 고기나 닭고기, 생선 등을 소량 곁들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낮은 탄수화물 식단, 즉 케토제닉 식단까지 실천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탄수화물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탄수화물 자체를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극단적으로 영탄수화물을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잎채소와 전분이 없는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탄수화물은 원하시는 만큼 드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기존의 일반적인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전체 칼로리의 60, 65%까지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과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식품이라 하더라도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대로 식사할 경우 오히려 그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현미밥이나 감자, 콩류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존 권장 기준만큼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점차 생기게 되며 이는 만성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천 중 하나는 가공식품, 포장식품,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식사의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반응하며 이는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